가을의 끝자락 공기는 무겁고 산은 유난히 붉었다. 낡은 전철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산맥이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게도 시선이 떼어지지 않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저릿했다.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객실은 텅 비어 있었다. 또야 또 그 기운이야. 그녀는 자주 그런 것을 느꼈다. 이유 없이 따라붙는 기운, 몸을 누르는 중압감. 그것은 늘 밤에 찾아왔지만 최근엔 대낮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역은 홍현역입니다. 목적지는 홍현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가 남긴 짧은 문자 때문이었다. 도와줘. 산이 울고 있어. 친구는 산 근처 마을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기차가 멈췄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붉은 단풍 아래 작은 역은 을씨년스러웠고 공기엔 축축한 흙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 넌 여기 오면 안 돼. 숨이 턱 막혔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이곳 이 산의 기억이었다. 홍현 마을은 변해 있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개울가와 놀이터는 풀숲에 묻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엔 말 못할 두려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눈이 마주치면 피했고 그녀가 다가오면 대화가 끊겼다. 병원에서 친구를 찾을 수 없었다. 접수대에 앉은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 며칠 전부터 출근 안 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더는 물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친구가 살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으나 벽 한켠엔 기묘한 것이 남아 있었다.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으로 그려진 동물의 눈. 사슴 같기도 짐승 같기도 한 눈동자였다. 하지만 그 눈은 어딘가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울음. 그녀는 벽 앞에 서서 이상하게 끌리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 어느새 방 안엔 냉기가 돌고 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은 없었는데 그리고 종이 위에 눈에서 뚝하고 검은 먹물이 떨어졌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이 마을 산신의 눈이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셔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어둠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조용한 빛을 눈 속에 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 산에 울음이 생긴 순간부터 나는 그 소리를 따라온 사람이야. 그 남자의 이름은 하윤이었다. 그녀는 어쩐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듯한 혹은 꿈에서 불렀던 것 같은 감각.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그가 그녀의 악몽과 같은 기운을 완전히 걷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 산엔 오래전부터 신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신을 잊자 신도 사람을 잊었지. 그 순간부터 신은 괴물이 돼버렸어.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림자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친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모든 시작은 산에 있다는 것을. 같이 가줄래요? 산으로. 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을 뒤편의 산으로 향했다. 숲은 생각보다 깊고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짐승 같은 숨소리가 느껴졌다. 그리고 오래된 산길 끝에 작은 폐사찰이 있었다. 이끼가 덮인 계단, 무너진 대문, 그리고 깨진 석탑. 사찰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무겁고 눅눅하며
마치 오래된 기도 소리가 벽을 따라 흐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제단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종이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인형의 얼굴은 사슴처럼 생긴 무언가로 그려져 있었다. 이건... 그녀가 다가가려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건 제단 뒤편에 있던 실오라기 같은 혼이었다. 그 혼은 입을 열지 않고 말했다. 네가 돌아왔구나, 무녀여.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혼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순간 시야가 새하얗게 번졌다. 환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니었다. 하얀 옷을 입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소녀. 그녀는 산의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신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마지막 무녀다. 세상이 날 잊더라도 넌 나를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은 곧 끊어졌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 무너지는 산, 그리고 피. 괜찮아? 하윤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다. 나 이 산에서 살아본 적 있어. 아주 오래전에. 제단에서 돌아온 그녀는 멍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기억과 현실, 자신과 낯선 누군가의 삶이 겹쳐져 머리를 짓눌렀다. 하윤은 그녀를 부축하며 사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산 전체가 떨렸다. 쿵. 대지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마치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천천히 눈을 뜨는 것 같았다. 지금 이건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산신이 깨어나고 있어. 그걸 막지 못하면 이 마을은 무너지게 돼. 산 아래 마을에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는 단순한 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구불거리며 산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 누군가 있었다. 지은이? 그녀는 놀란 눈으로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친구의 형체가 아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웃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무언가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건 내 친구가 아니야. 산신이 만든 껍데기일 뿐이야. 하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의 형상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이빨 같은 그림자들을 드러냈다. 그림자들이 달려드는 순간 하윤은 손끝에 작고 푸른 부적을 날렸다. 부적은 공중에서 불꽃처럼 터지며 그림자를 밀어냈다. 지금 신은 자신을 기억하던 마지막 무녀를 부르고 있어. 네가 선택해야 해. 과거의 기억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도망칠 건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요동쳤다. 사슴의 울음소리, 무너진 제단, 붉게 물든 산 그리고 마지막 무녀의 맹세. 그녀는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다. 나는 무녀다. 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신이여 당신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 순간 제단에서 붉은 빛이 솟구쳤다. 산 전체가 흔들렸고 하늘에서 사슴의 울음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산신이 모습을 드러냈다.